하늘의 지휘소인 공중조기 경보기 AWC 추가 도입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의 방산업체 사부가 수주 경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 보잉사의 E737 피스-I를 대당 4억 달러, 약 4,5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 2011에서 2012년 인수했다. 방산 매체 제인스닷컴은 13일 현지 시각 사부가 글로벌아이로 한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기술 이전도 할 의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제인스닷컴은 스웨덴 국방부도 포괄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지원해 한국 방산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부 관계자는 제인스닷컴에 우리는 한국이 조기 경보기 추가 획득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만약 이것이 분명한 요구 조건으로 현실화한다면 이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리는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공군은 글로벌아이와 그것이 보유한 장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사부는 공군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미국 방산업체 보잉사의 E737 피스-I 4대를 도입한 한국방위사업청은 2017년 추가 조달을 위해 자료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국 공군도 2025년까지 조기 경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개종으로는 세계 공중조기 경보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E737, 사부의 글로벌아이, 미국 노드롭 구먼이 E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등이 꼽힌다. E737은 B737 동체 상부에 막대기형 레이더 등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한 조기 경보기로 최장 10시간을 비행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색과 특정 지역 집중 감시를 할 수 있다. 3,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최대 74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E737은 국내 군수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는 데다 터키와 호주, 영국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기종이다.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에 탐지 거리가 대폭 향상된 LEIR 레이더를 올리고 지상과 해상, 공중 탐색용 ASA 레이더를 탑재한 조기 경보기다. 브라질과 파키스탄, 태국 등에 판매된 LEI 레이더 탑재 조기 경보기의 발전형인 글로벌아이는 13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최대 탐지거리는 약 450km다. 지상 감시 능력도 갖고 있으며 해상에서 항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드론이나 스텔스 전투기, 순항미사일과 같은 소형이나 피탐지율이 낮은 항공기를 탐지해내는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기 경보기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주문했다. EED는 성능이 검증된 조기 경보기다. EED는 지난 1971년 배치된 EC 조기 경보기를 개량, 지난 2007년 개발됐다. 미 해군이 75대를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일본은 올해 3월 말까지 4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일본은 13대의 E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량 EED로 대체할 계획이다. 길이 17.6m, 날개 너비 24.56m, 높이 5.58m로 미니 조기 경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자체 중량 18톤, 최대 이륙 중량 26톤 정도다. 터보프롭 엔진을 2개 탑재해 최고 속도가 시속 648km에 이른다.
순항 속도는 474km, 항속거리는 2700km다. 한 번 뜨면 6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다. 해군용이라 채공시간이 짧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APY-9 UHF 밴드 레이더를 장착해 반경 563km까지 함정과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크루즈 미사일 등을 정밀 감시한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사부는 공중과 해상,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춘 경보기에다 기술 이전이라는 단건을 제시하며 한국 조기경보기 시장 참여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2. 하늘의 지휘소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실현될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벌어진 수많은 전쟁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적동형을 먼저 알아차린 뒤 아군의 사정을 살펴 대응하는 방식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필승 공식이다. 현대전도 마찬가지다. 기구를 띄워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던 것에서 시작된 공중정찰은 비행선과 정찰용 항공기를 거쳐 무인정찰기 UAV를 이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로 발전했다. 지상이나 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가 빠르게 전개되는 공중전에서는 정찰과 더불어 조종사에게 신속한 지시를 내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휘통신 체계가 필수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C가 등장한 배경이다. 공군 E-737 조기경보기가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미국서 처음 등장 걸프전 이후 확산. 조기경보기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 신풍 공격에 시달린 미 해군은 1950년대 2일 조기경보기를 개발, 배치했으나 성능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1964년 신형 기체인 E-1을 일선에 투입했다.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는 적 항공기를 미리 포착, 함재기가 요격할 수 있도록 돕는 E-1는 세계 유일의 항공모함 탑재 조기경보기다. 항모 탑재를 위해 수직 꼬리날개를 4개로 나누어 수평 꼬리날개 위에 설치, 10초에 한 번 회전하는 원형 레이더를 기체 상부에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덕분에 수면 위로 저공 비행하는 적기를 포착한다. 개발 초기에는 미 공군 조기경보기보다 성능이 떨어졌으나 전자기술의 발달로 성능상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프랑스 해군 EC 조기경보기가 미 해군 핵항공모함 조지 부시에 착함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의2는 베트남 전쟁과 1차 걸프전 등에 참가했으나 정보자산의 특성상 세부 내용은 비밀로 분류되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이 E-1을 도입했으며 현재 최신형인 E-D가 미 해군에 배치되고 있다. E-D는 다기능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 미사일 방어 MD에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의 대표적인 조기경보기는 1978년부터 운용 중인 E-3다. B700질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E-3은 E-2처럼 10초에 한 번 회전하는 원형 레이더를 탑재, 최대 수색거리가 800km에 달한다. 1991에서 1992년 1차 걸프전 당시 현지에
가장 먼저 파견된 미공군기로 유명하다. 1차 걸프전에서 격추된 이라크 항공기 40대 중 38대가 이3의 통제를 받은 다국적 군 전투기에 피격될 정도로 지휘 통제 능력이 뛰어나다. 이3의 활약은 1980년대부터 A-50 조기 경보기를 개발, 운용했던 러시아에 이어 중국 KJ-6000, 스웨덴 LEI, 이스라엘 1M2075 등도 잇따라 조기 경보기를 선보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는 넓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한 반면, 국토가 좁은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비즈니스 제트기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내 수요를 충족한 뒤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탑재,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방식을 내세워 수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 공군 E-3 조기 경보기가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 공군기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한국, 추가 도입설 모락모락 미국, 스웨덴 경합. 우리 공군은 2006년 11월 미국 보잉의 E-737 피스-I를 대당 4억 달러, 약 4,5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 2011에서 2012년 인수했다. B-737의 레이더 등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한 E-737은 최대 10시간을 비행하면서 상부에 막대기 모양의 레이더를 장착, 360도 전방위 탐색과 특정 지역 집중 감시 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3,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최대 74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레이더와 전기 개통 등에서 25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신뢰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창정비와 훈련 등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기체가 이에 따라 공군은 2025년까지 조기 경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E-737 외 스웨덴 사부의 글로벌 I, 미국 노스롭 그루머니 ED가 꼽힌다. E-737은 국내 군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터키와 호주 외에 영국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기종이다. 다만 2014년 E-737 도입을 결정했던 카타르가 올해 초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 글로벌 I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에 LEIR 레이더를 장착한 조기 경보기로 아랍에미리트 UAE가 3대를 주문했다. 지난 3월 스웨덴에서 첫 비행을 했으며 현재는 열대지방에서의 작전 운용 성능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파키스탄, 태국 등에 판매된 LEI 레이더 탑재 조기 경보기의 발전형인 글로벌 I는 13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대형 항공기는 약 650km, 전투기는 555km까지 추적 가능하다. 지상 감시 능력도 갖고 있으며 해상에서 항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탐지할 수 있다. 사부 측은 글로벌 I의 성능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영국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에서 E-737에 밀리면서 E-737이나 ED를 앞세운 미국보다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사부는 영국에서의 실패를 한국에서 만회하기 위해
미국 데이터링크인 링크-1116은 물론 한국형 데이터링크 시스템 탑재와 장정비, 부품 구매 등 절충 교역에서 미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사부의 글로벌-아이 조기 경보기가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부 제공 ED의 경우 후보 기종 중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1960년대부터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도입과 운용이 진행 중이라 향후 성능 개량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하다. 미국제 무기지만 미군이 운영하지 않는 수출용 장비인 E-737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어 규모의 경제 수준도 E-737보다 좋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개발해 해상에서의 공중전 지휘 통제 능력이 우수한 만큼 중국, 일본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시를 운용 중인 일본이 EED 도입을 결정할 경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본과 같은 종류의 조기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적대 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상대국이 운용 중인 무기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군용이라 채공 시간이 짧은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는 관련 업계 모두 탐색전 분위기다. 하지만 기획에서 전력화까지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전력 증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주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스페인과의 훈련기 수송기 맞교환 방식에 의한 대형 수송기 도입 방향이 정해지면 조기 경보기 사업도 향후 1에서 2년 안에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